자, 이번 영상에서는 소화기와 그리고 저수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항 보시면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을 쓰라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바로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자, 소화약재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첫 번째 설치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네 번째, 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좀 길죠? 이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수신부는 주위의 열 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5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소화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의 의료시설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능력 단위 2단위의 소화기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자, 조건을 보시면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실내의 마감 재료는 난연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거리에 따른 소화기 수량의 추가는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조건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게 어떤 실인지, 어떤 시설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의 의료시설이라고 했죠?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소화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거죠. 한 단위 이상.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그리고 실내의 마감 재료가 난연 재료라고 했어요. 내화 구조이면서 난연 재료다? 그럼 뭐야? 기준 면적이 몇 배?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었지만 이 조건 때문에 면적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능력 단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능력 단위. 그러니까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기 전에 먼저 능력 단위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능력 단위. 바닥 면적이 얼마냐? 바닥 면적이 660이죠. 그럼 660제곱미터를 얼마나 나눈다? 원래는 50이었지만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2배인 100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죠. 100제곱미터. 나눠주시게 되면 6.6이 되고요. 바로 7단위 절상해주면 7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화기가 지금 몇 단위라고 했어요? 능력 단위가 2단위의 소화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소화기의 수량은 지금 7단위, 7단위니까 자, 7단위 수를 얼마로? 2단위로 나누시면 돼요. 2단위. 그러니까 소화기 한 대당 2단위이기 때문에 자, 나눠주면 3.5가 나오죠. 3.5. 3.5니까 절상을 해주면 소화기 몇 개? 소화기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화기의 개수 4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소화 수조 및 저수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없는 경우 소화 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2가지 문항이 나와 있는데, 자,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연면적은 38,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한계동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층별 바닥 면적을 보면 지하 1층이 2,000제곱미터, 지상 1층이 13,500제곱미터, 그리고 지상 2층 마찬가지로 13,500, 지상 3층이 9,50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소하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 시 저수조에 확보하여야 할 저수량을 구하시오. 자, 저수량을 지금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때는 바로 기준 면적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상 1층과 지상 2층의 바닥 면적의 합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얼마냐? 합치면 27,000. 맞죠? 27,000입니다. 27,000제곱미터. 자, 그럼 여기서 27,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바닥 면적이 지금 15,000제곱미터를 넘었죠. 15,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면적은, 자, 보세요. 자, 기준 면적이 얼마가 돼요? 자,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를 넘었기 때문에 기준 면적은 바로 7,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는 얼마가 돼요? 15,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닌 경우는 기준 면적이 12,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500제곱미터가 자, 기준 면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먼저 연면적. 자, 연면적 있죠, 연면적. 연면적을 잘 보세요. 자, 연면적을 자, 기준이 되는 면적이 있죠. 좀 전에 구했던 거 7,500으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7,500제곱미터로 나눠 주시면은 자, 이 값이 이제 얼마 나오냐? 5.13 정도 돼요. 5.13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걸 뭐 한다? 절상. 올려주는 거예요, 소수점. 소수점 밑에는 올리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온다? 네. 6이 나오죠, 6. 이 나온 값에다가, 자, 여기 나온 이 값에다가 뭐 하냐? 6에다가 바로 23제곱미터만큼을 곱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값에다가 뭐 한다고요? 23제곱미터를 곱해준다고요. 그러면 저수량은 123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수조에 확보해야 할 저수량은 얼마다? 120제곱미터, 123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123제곱미터. 자, 그럼 두 번째. 자, 저수조에 설치해야 할 흡수관 투입구 그리고 채수구의 최소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잘 보세요. 일단 이 저수량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저수량이 일단 120이 나왔고요. 자, 먼저 이 흡수관 투입구 같은 경우는 그 저수량이 잘 보세요. 83제곱미터 미만, 8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그리고 8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두 개로 나누죠. 그러면 여기서 83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흡수관 투입구가 몇 개예요? 바로 1개 이상이죠. 그리고 8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개 이상인 거예요. 2개 이상. 근데 아까 일본에서 구했죠. 저수량이 120 나와서 120. 그러니까 83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몇 개다? 2개 이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최소 설치 수량 물어봤으니까 흡수관 투입구는 몇 개? 2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수구의 개수입니다. 채수구. 자, 채수구도 마찬가지로 이 저수량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정해지는데 먼저 23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40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마지막으로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때 자, 먼저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는 몇 개예요? 채수구의 개수가 1개죠. 1개. 1개. 개수 딱 이상도 아니에요. 딱 1개예요. 그럼 4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2개고요. 순서대로. 그리고 100 이상일 때는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지금 저수량이 120 나왔죠? 120 나왔으니까 몇 개? 채수구의 개수는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관 투입구 2개, 그리고 채수구의 최소 수량 3개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도 다 공부했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